아, 이 청소기는 이런 집에서 쓰면 좋겠다 하는 게 딱 정해지더라고요. 로봇 청소기는 곧 그리고 물걸레 습식 청소기, 이거는 정반대로 이제는 정말 잘 알려진 로봇 청소기, 그리고 최근 들어 급부상 중인 물걸레 습식 청소기, 이 두 가지 종류의 청소기를 우리 집 환경에서는 뭘 사야 하는지 각각 특징과 장단점 이 영상 마지막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조건 로봇 청소기 구입? 그건 아니거든요. 자, 먼저 모두에게 익숙하게 잘 알려져 있는 로봇 청소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면, 가격별로 기능상 차이가 많겠지만 이번 영상에 저는 이왕 살 거면 이 정도 기능은 있으면 좋겠다 싶은 수준의 기능을 가진 로봇 청소기로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저는 라이드스토어사에서 나온 W2 엣지 모델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새는 너무 기본이라 본체에 홈이 되는 베이스가 있고, 이 베이스에서는 먼지통을 비워주는 자동 집진 기능, 물걸레 청소 기능, 물걸레 건조 기능 등이 있고요. 로봇 청소기 본체에는 추락 방지 기능, 장애물 회피 기능 등이 있습니다. 한번 켜두면 지가 알아서 온 집안 청소 다 하고 동시에 물걸레 청소까지 해주는데, 정말 좋은 건 뭐냐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베이스로 돌아와서 물걸레를 깨끗하게 빨아서 다시 청소를 하러 나간다는 거죠. 로봇 청소기가 정말 강추인 이유 중에 하나가, 평소에는 청소하기 어려운 침대 밑 공간이나 소파 아래 공간, 그 외에 사람의 손이 잘 닿기 어렵거나 에이 귀찮은데 뭘 거기까지 해 하는 그런 구역까지도 청소기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모조리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좋았던 건 지난 여름이었는데, 저희 집 아이가 실수로 유리컵을 깼는데 당장 빗자루로 치우긴 했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하게 튄 유리 조각들이 사방 여기저기 뿌려져 있고, 또 어디에서 어디까지 튀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단 말이죠. 일단 아이들 모두 데리고 밖에 나가 외출하는 사이에 유리 조각이 튀었을 만한 구역만 지정해 주어서 물걸레 청소 기능을 제외한 상태인 건식 흡입 청소 기능으로 완전 구석구석 싹 다 청소해 놓으니까 어차피 외출해야 하는 거 잘 나갔다 오고 어렵고 번거로운 청소는 로봇 청소기가 다 해놓는 거죠. 그 외에도 출근한 사이에 외출한 사이에 밖에서도 핸드폰으로 한번 눌러만 놓으면 집에 돌아왔을 땐 세상 깨끗한 집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청소 시작하기 전에 양말이나 바닥에 놓인 수건 같은 거 치워놓고 가끔 베이스에 있는 정수통이랑 오수통 관리만 해주면 그 외에는 딱히 해야 할 일이 없기는 합니다. 자, 그럼에도 아쉬운 점은 존재합니다. 장애물 회피, 센서 앞에 떡하니 놓인 벽이나 방문, 책가방 같은 일정 높이가 있는 물건들은 부딪히지 않고 잘 피해가지만, 바닥이 밀착된 채 놓인 멀티탭, 양말, 전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잘 피해가지 못합니다. 머리카락이나 신발끈 같은 경우는 한번 잘못 밟았다가 감기기라도 하면 사람이 굳이 가서 구출해줘야 하고요. 물론 이런 자잘한 것들까지도 모조리 다 피해가는 로봇 청소기도 있기는 있죠.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 200만원 가까이 주고 사야 한다는 게 단점이죠. 그리고 자잘한 것들 다 피해간다 치면 결국 그 자잘한 것들이 차지하는 영역만큼의 먼지들은 청소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럴 거면 그냥 사람이 싹 다 치워놓고 나서 로봇 청소기를 돌리지, 아니 돌아와서 그 자잘한 것들 있던 자리 두 번 청소하실 거예요? 그리고 청소 시간, 개인적인 경험상 35평형대 아파트 기준으로 약 55분의 청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아주 시끄러운 소음은 아니지만 청소기가 1시간 내내 집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차라리 나가 있거나 혹은 출근하거나 외출할 때, 그럴 때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신속한 대응의 부적합함.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만일 당장 내가 작은 화분을 엎었거나 쓰레기를 엎질렀거나 하는 경우 당장 이 부분만 좀 청소하고 싶은데 이렇게 엎질러진 쓰레기를 자세히 보면 로봇 청소기가 쉽게 빨아들이지 못하는 쓰레기 조각들도 간혹 있단 말이죠. 그런 큰 쓰레기들은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미리 걷어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전체 구역 청소가 아닌 스팟 청소 기능으로 로봇 청소기를 딱 이 앞으로만 불러와서 내가 정한 구역만 청소하도록 시킨다고 한들, 로봇 청소기가 가진 브러쉬로 인해 저 멀리 튕겨져 나가버리는 쓰레기 양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엔 브러쉬로 튕겨져 나가버리는 쓰레기까지 다 청소하기 위해서 예상보다 조금 더 넓은 구역까지 청소 영역으로 지정해 놔줘야 할 때가 많거든요. 게다가 스팟 청소를 시킨다고 해도 그 청소하고 있는 걸 계속 사람이 지켜볼 것도 아니고, 성격 급한 사람 같으면 그냥 쓰레받기 빗자루 가져와서 하지, 이 국소적인 부분을 로봇 청소기 앱 열고 구역 지정하고
청소기 출력시키고 그리고 물걸레 압력, 로봇 청소기가 아무리 무게가 많이 나가고 아래로 미는 압력이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해도 사람이 직접 손으로 발로 꾹꾹 물로 문대면서 닦는 그런 힘까지는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로봇 청소기가 밀어내는 물걸레질이 완전 만족할 만큼 완벽한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면적에서는 로봇 청소기도 훌륭하게 물걸레질을 해내는 건 맞지만 특정 부분, 특정 면적에서는 결국 사람이 직접 힘으로 닦아내야 한다라는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로봇 청소기의 장단점, 물론 제 주관적인 장단점이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고요. 그러면 바로 물걸레 습식 청소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라이드스토어 W1 아쿠아 청소기라는 모델을 사용해 봤고요. 현재 지금은 로보록에서 나온 플래시 프로라는 모델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 두 모델은 둘 다 똑같은 물걸레질과 흡입 청소를 동시에 하는 청소기이고요. 어떤 점이 좋았는지 그 장점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흡입 청소와 물걸레 청소를 동시에 해결해 줍니다. 물걸레 청소라고 해서 물걸레질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얘네들로 기본적으로 바닥에 있는 각종 쓰레기, 오물, 심지어 엎질러진 라면까지 다 먹어치웁니다. 라면이며 스프며 건더기며 다 빨아들이고 국물 자국도 남기지 않고 곧바로 물걸레질로 닦아버리고요. 아이들이 밥 먹고 난 뒤에 늘 있는 이런 흔적들, 주변 쓰레기에 밥풀에 마찬가지로 심지어 국물이 있어도 한꺼번에 싹 다 청소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물걸레 습식 청소기의 활용도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베란다 청소할 때 진짜 기가 막힙니다. 1년 내내 한 번도 청소 안 하고 묵혀뒀던 베란다, 물론 테라스지만 전 국민이 베란다라고 하도 부르니까 저도 그냥 베란다라고 할게요. 이 베란다에 먼지는 좀 많습니까? 그런데 이거 다 빨아들여요. 빨아들이는 동시에 물걸레질까지 싹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화장실 바닥 청소하고 나면 스퀘지로 아무리 물기를 제거하려 해도 줄눈 사이로 물이 흐르다 보니까 스퀘지 갖고는 완전한 물기 제거가 안 되는데, 그럴 때 이 습식 청소기를 정수통에서 깨끗한 물을 비운 채로 가져와서 사용하면 물 분사 없이 빨아들이는 기능만 사용하기 때문에 물기 제거 완벽하게 끝납니다. 당연히 베란다 바닥 물 청소하고 난 후에도 물기 제거할 때 이 청소기로 물기 싹 다 빨아들였고요. 그렇게 청소하고 난 후 베이스로 돌아와서 버튼 하나만 눌러주면 걸레 알아서 빨고 알아서 건조시켜주고. 그런데 더 좋은 장점이 뭔지 아시나요? 가격입니다. 이런 류의 물걸레 습식 청소기 종류는요, 아직까지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60에서 70만 원대 사이에 형성돼 있어요. 쓸만한 로봇 청소기 한 대 값이 약 80만 원대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두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훨씬 경제적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무게입니다. 무게가 꽤 나가요. 그런데 그게 왜 장점이냐면 무겁기 때문에 바닥으로 누르는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눌러주는 힘이 강해야 물걸레질도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동시키는 순간 전방으로 계속 돌아가는 물걸레 롤러 덕분에 사용자는 힘 안 들이고 청소할 수 있어서 전혀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요. 로봇 청소기와 대비되는 이 청소기의 장점은 사용자가 곧바로 가져와서 빠르게 청소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먼지가 있건 머리카락이 있건 그 와중에 물이 있건 국이 있건 라면이 있건 하여간 뭐가 있든지 곧바로 싹 다 청소해버린다는 거죠. 물론 이런 물걸레 습식 청소기 같은 종류의 청소기도 단점은 있는데요. 일단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 오수통을 자동으로 청소하는 기능은 아직 없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오수통을 청소해줘야 하는데, 이게 꾸정물이 이 악취가 진짜 가끔은 장난이 아닌 게, 이거 내다 버리다가 옷에 튀기라도 하면 옷 버리고 싶을 정도예요, 진짜로. 그리고 오수통을 바로바로 비우지 않으면요, 여기 이 상부에 있는 이 필터에 곰팡이도 생겨요. 제 경험상 이틀에서 3일 정도면 이쁘게 자라나는 곰팡이 바로 키우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카펫 위는 청소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지나가도 안 됩니다. 지나가면서 물을 묻혀버리는데 이 물이 온 바닥을 다 쓸어 모으면서 더러워진 물걸레 롤러에 더러운 물기일 가능성이 너무 높거든요. 또 다른 단점, 극히 일부 회사의 일부 모델을 제외하고는 거의 바닥까지 기울이는 이 기울임, 그리고 정수통에 깨끗한 정수가 다 소진되었을 시에도 계속해서 청소가 가능한 제품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바닥 가까이까지 기울어지는 게 가능하면서도 깨끗한 정수가 다 소진되더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청소를 하는 모델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로브락 다이에드 프로 판매처에도 문의해보고 나루알 S20 프로 아쿠아 청소기 판매처에도 문의를 해봤는데 두 모델들 다 정수가 다 소진되면 청소를 멈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물을 분사하지 않고 물을 빨아들이는 기능으로서도 쓰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모델은 로브락의 플래시 프로 습식 청소기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한 결과 로브락 플래시 프로 모델과 라이트스토어 W1 아쿠아 청소기 이 두 모델이 정수통에 물이 다 소진된 후에도 계속해서 청소가 가능했습니다. 베란다에 흥건히 물 청소하시고 난 다음에 물기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니까요.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하다 보니 이 청소기는 이런 집에서 쓰면 좋겠다 하는 게 딱 정해지더라고요. 로봇 청소기는 곧 아이를 가질 신혼부부 또는 6세 미만의 어린 아이를 키우시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밀을 치워야 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애 키우시면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로봇 청소기, 어린애 키우는 집에서는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방이며 거실이며 바닥에 누가 뭘 흘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 평소에도 바닥에 뭘 놔두지 않고 깔끔하게 지낸다? 그리고 동시에 집이 넓은데 어린 자녀도 없고 출근하고 집 이렇게 집을 비우는 시간이 1시간 이상이다? 그러면 로봇 청소기를 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1시간 내외의 시간을 두고 외출하러 나가실 때마다 청소를 바로 시작하면 늘 깨끗하고 깔끔한 우리 집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걸레 습식 청소기, 이거는요 정반대로 아이 키우시는 집에서는 거의 필수입니다. 애가 어찌나 바닥에 물 그리 흘리는지 뭘 문질러 댔는지 하여간 바닥이 늘 끈적거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있으면 우리 집 애들이 뭘 바닥에 흘려도 손님 애기가 뭘 바닥에 엎질러도 마음이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요. 청소가 너무 쉬우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베란다 청소며 화장실 청소도 자주 하는 편이다? 그러면 물걸레 습식 청소기가 딱입니다. 자, 이렇게 로봇 청소기와 물걸레 습식 청소기의 차이와 장단점, 그리고 우리 집 환경에서는 어떤 걸 사는 게 적합한지까지 다 알아보셨는데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at anything